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브 데이터랩에서 일하고 있는 차현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시절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요. 아마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생겨난 단어이고 앱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싶어 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발달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도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돼야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데이터 분석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기술들이 좀 도입이 되면서 공부하게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주시는데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은 생각하시는 분석가, 조금 더 해석에 가까운 일들을 하시는 통계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대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그것들의 파이프라인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이제 모델링 같은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그 중간쯤에 있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을 가지고 계신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과 협업하면서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에 접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역량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기술적인 역량,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좀 해석적인 도메인 놀러지라든가 뭐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역량도 필요하고요. 통계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숫자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통계의 지식도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실은 다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고 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전공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 전공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통계 쪽 지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마케터처럼 좀 인문학에 가까운 비즈니스 업을 하시다가 이쪽에서 좀 내가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다른 역량들을 좀 확장해 나가면서 배우시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시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책 같은 경우에는 통계 서적은 되게 비슷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권 정도만 큰 틀을 잡기 위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수학의 정석 같은 것도 앞 페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뒷 페이지가 깨끗할 수가 있는 것처럼 통계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단 한 번은 잘 모르지만 쭉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통계는 한번 이제 훑은 다음에 실제로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 페이지씩 찾아 나가시는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거는 먼저 제가 엑셀로 한번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엑셀로 표도 만들어 보고 피벗도 해보고 차트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거를 코딩을 해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나 영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찾아보고 싶은 어떤 키워드만 하면은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 사이트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예문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수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온오프라인에서 한 번 결제를 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마트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이제 받았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제 그 영수증 한 장에 내가 오늘 산 모든 물품들이 이제 한 줄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 금액도 다 들어가 있고 총 합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좀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수증 하나 단위, 이제 뭐 온라인 숍에서는 장바구니 한 번 결제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소비자와 기업이 만나는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영수증 안에는 언제 샀는지, 누가 샀는지, 그리고 언제 샀는지, 뭐 어느 매장에서 어느 위치에서 샀는지라든가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했는지 같은 6카운트 중에 이제 Y를 제외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이제 한 사람이 했던 한 번의 결제가 모여서 이제 한 사람의 패턴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소비 패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휴일의 마지막 날인데, 뭐 이런 날들에는 뭐 밤에 결제가 많이 이루어진다, 많이 적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패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금요일 저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더라라든지, 뭐 교통 결제 수단이 어떻게 된다든지, 각 기업마다 그런 요일에 해당하는 어떤 시간대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Y를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패턴을 제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제공했는데 소비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시네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Y와 우리 기업의 액션을 연결하려고 하는 작은 하나의 소비자들의 행동 단위가 영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수증 단위의 분석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제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좀 학생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전공을 맞게 선택한 건지 모르겠다, 뭐 좋아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뭐 유치원 정도 나이대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배우지 않아도 굉장히 잘 하던 것들이 있었고,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하기 싫었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약에 뭐 대학을 가셨다면, 뭐 아니면 전공을 선택하셨다면, 그 순간에 분명히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할 여러 대안들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아주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하신 아주 작은 이유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작은 단서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원래는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 길을 선택했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은지 아닌지 같은 것들도 그러한 선택들의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지금까지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어떠한 뭐 성향적인 부분이나 흥미적인 부분에서 맞다면, 이게 단순히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요즘 좀 유망하고 잘 될 것 같아서가 아닌 자기와의 접점을 찾아보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좀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저희 데이터랩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 작업들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또 이제 어떤 아웃풋이 없더라도 스터디를 하는 시간도 좀 충분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웃풋이 없지만 스터디를 좀 해보는 기간, 그리고 회사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들을 양쪽 다를 균형을 가져가면서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인데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게 어디에 내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이렇게
이미지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SNS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개와 고양이의 사진들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즘에 개가 고양이보다 몇 % 이상 더 많다, 적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펫샵을 기획하거나 뭐 어떤 뭐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행사를 기획한다면 아, 개를 조금 고양이보다 몇 % 정도 더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식의 액션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려는데 이게 어떻게 접목될 수 있지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편이 모두에게 다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결과가 한 가지가 나왔을 때 재고를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한 개는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영수증 한 장면 같은 것일 수가 있는데요. 한 장면만 보고 소비자가 이렇다, 뭐 트렌드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뭐 코끼리에 제가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뭐 코끼리 코에 해당하는 한 장면을 제가 데이터로 발견한 걸 수도 있고 다리에 해당하는 걸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은 이번에 뭐 불꽃 축제 같은 것들이 지난 2년 동안에는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3년 전에 불꽃 축제와 3년 후에 불꽃 축제가 다 같은 패턴일까? 우리가 불꽃 축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 시기 이 소비자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미 알고 있던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발견한 이 현상이 혹시 다른 현상이 있지는 않을까 혹은 100명의 사람 중에 한 7명만 해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데이터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가끔 가다가 데이터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데이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그냥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것에서 만족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개선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작은 데이터여도 상관이 없고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빅데이터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테이블 위에 끌어올려서 같이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감으로 행동하던 것들을 확인하실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반응하는 것들이 내가 알던 거잖아 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감을 확인했으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를 봤는데 내가 갖고 있던 감이랑 완전 다르네 라고 하면은 이거가 틀렸어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인지 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문화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기술적인 역량, 코딩을 해야 된다, 커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에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아주 전문가들만 편집을 하실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모바일로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듯이 데이터도 점점 더 간편하게 뭔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 어떤 코딩을 다 배워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내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을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나 활용하려는 능력 같은 거는 점점 이제 현대인들의 교양처럼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이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도메인 놀러지나 아니면 자기의 분야 같은 것들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 가시다가 이 업계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아웃풋 중심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외국어 같은 것들을 배울 때도 문법책을 전부 다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뭐 이력서를 써야겠다, 어떤 제2외국어로 어떤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정확한 아웃풋이 기대가 될 때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서치해보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것처럼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내가 어떤 식의 뭐 표를 만들고 싶다, 차트를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좀 아웃풋들을 먼저 상상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찾아 나가시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좀 시작하는 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다른 그룹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막 배우려고 하는 초심자 분들,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의사결정자인데 기업의 뭐 의사결정자든 어디서 일하고 계시든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식의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좀 화두를 던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배우려고 할 때 아니면 좀 문화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화두를 던지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요. 현나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는 것이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MBTI가 좀 자주 바뀌어서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I인데요. 좀 내향성의 성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데이터 하는 게 더 재밌다, 이런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네, 그런 저희들끼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진득하게 앉아서 아무래도 분석하거나 뭐 컴퓨터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앉아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향의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업계에 계신 분들 좀 만나서 얘기 나눌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 누가 봐도 이제 굉장히 높은 커리어를 갖고 계시거나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께서 나는 아직 멀었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 너무 할 게 많다, 뭐 맨날 매주 뭐를 스터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반성도 하고 놀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향상심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나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데이터 관련 업계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셔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실 건가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고, 저는 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어릴 때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작가가 가진 성향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혼자 작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 아웃풋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하고 이 아웃풋이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문서나 뭐 이런 것들로 결과물을 남길 수 있다든지, 이런 점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성향적으로는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뭔가를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게 이제 분석 결과들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보람찬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일은 계속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필수 준비물, 이템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인 티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눈이 좀 좋은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뭐 1.0이 넘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일할 때는 안경을 쓰거든요. 제 원시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노안이 전 20대부터 왔어요. 이미 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왔는데, 그래서 뭐 눈에 좋다는 건강 관련된 것들 뭐 드시거나 아니면 안경을 사용하시거나 바른 자세로 모니터를 보시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손목에 좋은 거, 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쓰실 때 손목에 좋은 것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디스크에 좋은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스트레칭 용품 같은 것들도 사무실에도 두고 제 자리에도 두고 뭐 집에서도 늘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이템에 대해서는 건강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